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셨나요? 여러분의 평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나무로 만든 달걀입니다. 조그만 목공소에 밤이 찾아들었습니다. 낮에 한참 분주하던 목공소도 이제는 어둠 속에서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목공소가 벼랑간 환해졌습니다. 두리번만한 창문에서 달빛이 새어든 탓입니다. 목공소라고는 하지만 보통 목공소와는 퍽 다른 데가 있습니다. 환한 달빛으로 살펴보니 한쪽 벽에는 크고 작은 갖가지 톱이랑 끌, 송곳, 장도리들이 나란히 걸려있고 다른 쪽 벽에는 나무 토막들이 통째로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아랫게 커다란 책상 위에는 과일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나나, 사과, 복숭아, 포도, 과일만이 아니라 가지, 오이, 양파 등등 채소도 많이 섞여 있어서 마치 시장의 채소가게 머리 같습니다. 목공소 책상 위가 웬일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곳은 나무로 과일과 야채를 만들어내는 목공소였으니까요. 물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책상 위에 놓고 보는 과일, 접시에 담아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이는 과일입니다. 하얀 구름이 달을 가리며 지나가는 동안 목공소는 어둠에 쌓였다가 다시금 밝아졌습니다. 어머나, 그새 어둠을 타고난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쥐입니다. 갑작스레 비춰진 달빛으로 쥐는 놀란 듯 잠시 주춤하더니 곧 살금살금 목공소 안을 두루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건 뭐 없을까? 뭐 맛있는 건? 그것은 바로 어저께 이 집으로 이사온 다락쥐였습니다. 여태껏 살던 집에서 벼랑간 집수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웃집 다락에 피난을 온 셈이었습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피난을 오기는 했으나 우선 먹을 것이 없어 야단이었습니다. 그 전 집 다락에는 쌀, 보리, 밀가루, 멸치들이 잔뜩 쌓여 있었으므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 집 다락에서는 먹을 거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답니다. 기껏해야 솜처럼 엉킨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낡은 나무토막 몇 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무토막과 먼지를 끌어다 집을 만든 아빠쥐는 밤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먹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새끼쥐들이 배고프다 하여 찍찍 끽끽 아까부터 아우성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낯선 길이라 아빠쥐는 어디를 가야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헤매다 보니 어떤 방에서 악효풀 냄새가 새어나온 듯 하였습니다. 아빠쥐는 얼른 그 방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벽을 오르내리며 목공소 작업장 안을 두루 살피던 아빠쥐는 책상 위에 놓인 허연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저건 달걀이 아닐까? 달걀? 그는 성큼 책상 위로 내려섰습니다. 달걀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는 갖은 과일과 채소로 야단스러웠습니다. 사과, 복숭아, 바나나. 아빠쥐는 달떠서
그 둘레를 살살거리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음식이 많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이젠 살았구나. 우선 이 달걀 하나를 아이들에게 갖다 주기로 할까? 아빠지는 달걀을 안고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이렇게 안고 가?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면 달걀을 안고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기어간담? 그렇다 해서 사람 모양 걸어가는 재주도 없고. 한참 궁리하던 아빠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달걀을 안고 갈 게 아니라 업고 가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달걀 옆에 살그머니 등을 대어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란 꼬리로 달걀을 휘감아 등에다 살짝 눌렀습니다. 달걀을 업은 다락쥐는 조심조심 일어났습니다. 하얀 달걀을 업은 쥐.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깜찍하고 광대노름 같고. 그러나 아빠쥐는 열심입니다. 웃는 게 다 무엇입니까? 새끼들에게 맛있는 달걀을 먹이겠다는 생각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달걀을 어떻게 나를 것인가? 그것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거리랍니다. 이 달걀은 유난히 무거운걸? 아주 알찬 것이로군. 아빠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책상을 내려선 다음 오랜 시간을 끌어서야 겨우 새끼들이 있는 다락까지 날라다 놓았습니다. 휴, 얘들아, 아빠가 달걀을 가지고 왔다. 이리들 오너라.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불러 모은 아빠지는 앞발로 달걀을 몇 바퀴 굴려보고 날카로운 끝같이 생긴 앞니로 꽉 물었습니다. 그 깨물고 난 구멍에서 빨아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은 새끼쥐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달걀 노른자 위, 흰자 위에 미끈거리는 입맛이 온 입안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요? 아빠쥐는 앞니빨을 달걀에 찍어 놓은 채 꼼짝도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혼자 먹지 말고, 응? 아빠가 달걀을 빨아먹고 있는 줄 여긴 막내둥이는 찍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빠쥐는 한참 동안 낑낑거리더니 달걀에 꽂힌 앞니를 겨우 빼내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나. 분명히 달걀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나무 토막이라니. 아빠쥐는 다시 달걀을 굴려보았습니다. 한쪽 끄트머리는 약간 삐죽한데 또 다른 쪽 끄트머리는 동글동글하고 색깔도 하얗고 틀림없는 달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닭들이 나무 알갱이를 낳는 모양인가? 별스런 세상이군. 아빠쥐는 그만 무안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새끼들은 낙심하였습니다. 달걀이 나무 토막이라니? 아니, 나무 토막이 달걀이라니? 새끼쥐들은 아빠쥐보다 더욱더 분해하였습니다. 이런 가짜 달걀, 이런 엉텅이 달걀. 그들은 소리소리치며 달걀을 미쳤습니다. 달걀은 또르르 굴러가더니 빼꼼히 열린 다락문으로 해서 밖으로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마당을 서성거리며 집을 지키던 바둑이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무엇이 휙 하니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둑이는 발딱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검정 고양이가 쪼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네를 헤매어 다니는 도둑고양이였습니다. 욱! 바둑이가 성을 내고 덤벼들자 도둑고양이는 바람처럼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는 하얀 돌멩이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조심스러운 바둑이는 멀찌감치 서서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꼼짝도 아니하였습니다. 바둑이는 가까이 다가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라, 달걀이구먼. 망할 놈의 도둑놈이 또 어디서 훔쳐낸 걸까? 바둑이는 투덜대며 앞발로 달걀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달걀 냄새 같지가 않은걸? 분명히 아니란 말이야. 옳지. 이건 나무 토막이로구나. 바둑이는 속았다는 듯이 달걀을 앞발로 힘껏 찼습니다. 달걀은 비틀진 마당을 대굴대굴 굴러내리다 닭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엉성한 철망 구멍은 달걀 하나쯤은 너끈히 들락거릴 수 있을 만치 큼직하였습니다. 닭장 안에서는 어미닭이 한창 알을 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미닭은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병아리를 까기 위하여 먹는 일, 잠자는 일까지도 헤아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은 모두 12개, 품기 시작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름은 더 품고 있어야 그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까지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둥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몇 모금 물을 켜고 나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려던 어미닭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달걀 하나가 밖으로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이구, 내가 방금 일어서다가 굴러 떨어뜨렸나 보지? 이런, 그러게 무슨 일이든 좀 찬찬히 해야 하는 건데 혹시 깨지려고 했으면 어쩌나? 어미닭은 크게 뉘우치며 그 달걀 겉으로 가서 주둥이로 이리저리 굴려보았습니다. 다행히 금이 간 데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이야. 도로 둥우리에다가 담아 넣어야지. 그런데 참 이상스럽기도 합니다. 뾰족한 쪽끄트머리를 가지런히 맞대어 쪼르르 동그라미를 그리고 보니 둥우리에 담겨있는 달걀은 12알. 아까 똑같은 수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미닭은 셈을 할 줄 몰랐으므로 끝내 하나가 굴러떨어졌으려니 여겼던 것입니다. 어미닭은 다시 알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래, 여드레, 아으레. 가끔 일어나서는 달걀을 엎었다, 거꾸로 놓았다 하며 골고루 품었습니다. 19회째 되던 날에는 달걀 속에서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인제 병아리들이 태어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미닭은 어쩐지 흐뭇해 오는 마음으로 그 가냘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을 품기 시작한 지 20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자란 병아리들이 조그만 주둥이로 달걀 껍질을 찍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어 시간 남짓하게 안에서부터 내리 찍어내는 바람에 껍질은 쫙 갈라졌습니다. 이어 금빛 병아리들이 젖은 채로 고개만 내어 밀었습니다. 이런 때면 어미닭은 무척 분주합니다. 병아리들이 껍질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얼른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차례차례로 귀여운 병아리가 까졌습니다. 10마리, 11마리, 12마리. 그런데 하나 남은 달걀에서는
빠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병아리가 나오기는커녕 안으로부터 껍질을 찍어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닭은 주둥이로 몇 번이나 그 달걀을 찍어봤습니다. 거참 이상스럽기도 하다. 왜 안 까진담? 어미닭은 마음을 졸이며 달걀을 굴려도 보았습니다. 어미닭 품 안에서 여러 날을 지낸 그 달걀은 따뜻하기는 했어도 주책 없이 무겁고 답답하였습니다. 야, 병아리다, 병아리. 엄마, 나 병아리가 생겨나왔어. 목공소 집안에서 나온 아이들이 햇병아리를 보고 닭장 앞으로 우우 몰려섰습니다. 참 귀엽지? 12마리야. 아? 그런데 저기 또 하나 남았네? 응? 이상하다. 꼭 12알을 품게 했는데? 그중 나이 많은 소년이 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년은 쪼그리고 앉아 둥우리에 하나 남은 달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 소년은 그 달걀을 집어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미닭은 닭장 안을 돌아다니며 슬프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꼬꼬꼬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잘 자요.